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워크 앤 에너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워크는 지금 W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에다가 디스턴스를 곱해서 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닛은 뭘 쓰냐면 줄이라고 하는 유닛을 사용합니다. J는 줄이라는 유닛이에요. 자, 그 다음에 뉴턴 미터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만일에 다음과 같이 약간 비스듬한 방향으로 포스를 준다. 자, 그랬을 때는 웍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자, 움직이는 방향으로 얘를 갖다 프로젝션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때 웍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에다가 코사인 세타에다 D라고 쓸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도움을 된 힘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D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FD 코사인 세타. 포스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사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쓸 수 있죠. 그게 어플라이드 포스 F에 대한 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W 그래비티도 있죠. 그래비티는 아래쪽을 향하는데 움직이는 방향과 퍼펜디큘러하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mg 곱하기 d 곱하기 코사인 9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90이 0이니까 0이죠. 워크 노멀 포스가 하는 웍은 어떻게 되면 n에다가 d에다가 코사인 90도 쓸 수 있죠. 코사인 90이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work done by friction은 어떻게 되냐면 F에다가 D에다가 그 다음에 이 사이의 앵글이 몇 도냐면 180도입니다. 그래서 180도 코사인 180도 코사인 180도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D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죠. 자, 이것은 포스가 다 일정할 때 그리고 뭐 포스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서로 앵글이 있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만일에 웍이 만일에 그 포스가 포지션에 따라서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일정할 때는 그냥 단순히 곱해주면 되는데요. F에다 D를 변할 때는 이 밑에는 이 삼각형을 계산한다든지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사다리꼴 형태, 트라페조이드 형태일 때도 그 밑에 있는 에리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곡선으로 이렇게 아비트러리 변하는 경우에도 그때 밑에 있는 에리어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 에리어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티그럴이죠. 인티그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아주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잘게 아주 쪼갠다. 잘게 쪼개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스퀘어 형태가 될 거예요. 렉탱글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죠. 리만 서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티그럴 형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x1부터 시작해서 x2까지 포스 F를 인티그럴 하라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키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키네틱 에너지는 뭐냐? 웍이 변한 양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데 키네틱 에너지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웍의 멈춰있던 물체에게 웍을 하게 되면은 그 웍은 어떻게 되면 F넷에다가 디스턴스 이렇게 되겠죠. F넷은 뭐냐면 MA 이 식을 또 다시 쓰면 어떻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M에다가 2A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2AD가 뭐냐면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죠. 키네마틱 공식 세 번째 공식에서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인데 V 제로가 0이니까 제일 처음에 멈춰있던 물체에게 어떤 힘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국 그 웍이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멈춰있던 물체에게 웍을 해주면은 그 네트워크 work done by net force 그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2분의 1 mv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면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렇게 쓰겠다. 자, 이건 제일 처음에 멈춰 있을 때 웍을 준 거고요. 이번에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게 웍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미 움직이고 있던 물체에게 웍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웍은 체인지 오브 키네틱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경우 1번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건 포스가 지금 콘스탄트 포스일 때 얘기해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워크넷은
워크넷은 체인지 오브 키네틱 에너지가 된다는 걸 좀 보이려고 하는 건데, 이건 F넷에다가 디스턴스 이렇게 되겠죠. F넷은 뭐냐면 MA. 자, 이걸 다 쓰면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에다가 M에다가 V 스퀘어 2AD 쓸 수 있잖아요. 근데 2AD는 뭐냐면 V 스퀘어 마이너스 V0 스퀘어. 2분의 1에다가 M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M V 제곱 빼기 2분의 M V 제로의 제곱. 그래서 체인지 오브 키네틱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건 포스가 일정할 때에 대한 그 증명하는 방식이고요. 포스가 일정하지 않고 포스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되냐? 포지션의 펑션일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은 아까 포스를 인티그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인티그랄 한번 해보겠어요. F넷에다가 아주 작은 거리 인피니테스멀 디스턴스 dx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인티그랄 하겠다는 거죠. 근데 F넷은 뭐냐면 MA. 그럼 A는 뭐냐면 dBd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dx는 뭐냐면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벨라시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벨라시티에서도 시간을 곱하면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서 dt 같이 없어지면서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m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에는 뭐가 남냐면 vdv가 남습니다. 그래서 v0부터 시작해서 v까지 인티그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인티그랄 하면 뭐가 되냐면 x dx 인티그랄 하면 2분의 1 x의 제곱이 되듯이 이것도 2분의 1 m v 제곱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m v 스퀘어 v0부터 시작해서 v까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식을 써오면 2분의 m v 제곱 빼기 2분의 m v 제로의 제곱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역시 키네틱 에너지 체인지가 되겠죠. 제일 처음의 경우가 이 두 번째 경우에 특별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가 일정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의 경우. 그다음 3디멘셔널의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필요할 때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워크넷은 체인지 오브 키네틱 에너지다. 근데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워크넷은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는 안 되느냐? 워크넷은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제 잠시 뒤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어떤 물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래비티가 하는 웍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래비티가 하는 웍이 어떻게 되냐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일단 올라가는 경우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물체는 그래비티를 어떤 쪽으로 받느냐? 아래쪽으로 받겠죠. 자, 그런데 올라가는 게 뭐 사람의 손이 끌어올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휙 던져져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벨라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너셔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든지 하여튼 올라갈 때 그래비티는 항상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ork done by gravity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mg에다가 그 다음 올라간 높이 h에다가 코사인 180도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mgh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h라는 것은 뭐냐면 높이의 체인지예요. 그죠? y 높이의 체인지다. 그래서 mg 델타 y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mg 델타 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work done by gravity. 자, 그럼 이건 올라갈 때 얘기고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내려갈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그래비티가 도와주고 있죠. 아래쪽으로. 그리고 내려간 높이도 뭐 h라고 봅시다. 그럼 이때 work done by gravity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mg 그 다음 h 그 다음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코사인 제로 따라서 mgh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내려갔기 때문에 높이의 체인지가 마이너스예요. 높이의 체인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델타 y하고 부호가 반대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mg 델타 y 이렇게 되네요.
위의 경우도 마이너스 mg 델타 y, 아래쪽의 경우도 마이너스 mg 델타 y죠. 하지만 위의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전체 값이 네거티브가 되는 반면에 여기는 이 전체 값이 파저티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의 형태는 똑같아. 마이너스 mg 델타 y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직선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간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스턴스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비티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비티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mg가 있어요. mg가 있습니다. 자, 근데 mg의 이쪽 컴포넌트는 뭐가 되냐면 mg 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 움직이는 방향도 그쪽이고요. mg 사인 테라. 자, 움직이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요 성분 요 두 개를 곱해준 게 바로 웍이 될 테니까 work done by gravity는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mg sin 세타에다가 곱하기 디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되냐면 mg에다가 또 d sin 세타니까 바로 높이가 되겠죠. h. 자, 근데 이 경우도 지금 내려간 경우니까 이 h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델타 y하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높이의 체인지하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델타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경우에도 결국은 마이너스 mg 델타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경우도 역시 마이너스 mg 델타 y예요. 그 전체 부호가 다를지언정. 그래서 그래비테이션이 하는 일은 이런데, 자, 여기다 좀 요걸 좀 포텐셜이란 말을 빼먹었습니다. 포텐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일단 하여튼 그래비테이션이 하는 일은 항상 마이너스 mg 델타 y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얘를 끌어올립니다. 물체가. 그래서 높이 h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외력이라는 게 결국 익스터널 포스를 말하는 거죠. 익스터널 포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work done by, 이 사람이 물체를 끌어올려서 위까지 들어올리면 사람이 해준 일이 이 물체에게 뭔가 에너지로 지금 저장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work done by external force, 이걸 우리가 뭘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냐면 potential 에너지의 체인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해주면 사람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결국은 그 물체에게 전달이 돼서 물체가 이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익스터널 포스가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mg에다가 죄송합니다. F 익스터널에다가 올라간 높이 h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그래비테이션하고 이 mg 익스터널 포스가 크기가 같겠죠. 콘스탄트 밸런스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콘스탄트 밸런스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얘는 어떻게 되면 크기가 똑같을 것이다. 잠깐만. 아이씨. 자, 계속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그래비티가 있고 F 그래비티,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익스터널 포스가 있는 거죠. F 익스터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포스로 얘를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익스터널 포스가 하는 웍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로 디파인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델타 U라는 건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라는 뜻입니다. 델타 U. 이것을 뭘로 디파인 하려고 하냐면 더블 익스터널 포스로 디파인을 하려고 한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익스터널 포스가 하는 웍은 어떻게 되냐면 F 익스터널에다가 곱하기 높이 h입니다. 근데 익스터널 포스가 하는 웍은 이건 mgh가 되겠죠. 결국 이거는 다음 같이 될 겁니다. mg 델타 y가 될 거예요. 자, 아까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한 웍하고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것이었냐면
아니죠. work done by gravity. gravity가 하는 일은 어떤 거였냐면 W gravity 이런 것이었죠. W gravity는 마이너스 mg 델타 y였습니다. 이렇게 gravity가 하는 일은 항상 마이너스 mg 델타 y였는데 이 potential energy라고 지금 define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mg 델타 y니까 gravitation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external force로 constant velocity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mgh가 되지만은 만일에 accelerate를 시킨다면 그거는 값이 또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이 mg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mg 대신에 mg 플러스 a라든지 뭐 이렇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를 차라리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겠냐, 아예 그냥 이것을 포텐셜 에너지로 디파인을 하고 델타 UG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그래비테이션이 하는 일하고는 부호가 반대인 걸로 정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델타 UG를 아예 mg 델타 y로 익스터널 포스가 하는 웍으로 디파인을 하게 되면 만일에 그 엑셀레이트 시킨다거나 할 때는 그 값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도록 포지션만의 펑션이 될 수 있도록 다음같이 새로 디파인을 하게 되면 요거는 부호가 뭐랑 반대가 되냐면 마이너스 WG 그래비테이션하고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콘스턴트 벨라시티로 올라갈 때는 익스터널 포스로 디파인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데피니션을 아예 그냥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델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는 mg 델타 y로, 근데 그것은 work done by gravity하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그냥 아예 디파인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스프링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스프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실레이션에서 자세히 다시 배우겠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냥 에너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히 좀 얘기하겠습니다. 벽에 다음과 같이 스프링이 붙어 있다. 자, 근데 원래 스프링의 길이 unstretched length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L0. 근데 여기서 뭔가 끌어당겨 가지고 익스터널 포스로 끌어당겨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스프링은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늘어난 길이만큼, 이 디스플레이스만큼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kx. 그래서 이때 익스터널 포스는 어떻게 되냐? kx가 된다. 그렇죠? 이 두 개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델타 U, 이제는 뭐냐면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라는 스프링의 S자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를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이냐?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익스터널 포스가 하는 웍으로. 근데 익스터널 포스가 하는 웍은 또 스프링이 하는 웍하고는 부호가 반대겠죠. 스프링의 포스는 요것이니까 Fs. 아까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WS, 스프링이 하는 일하고 부호가 반대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익스터널 포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려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가 X, 여기는 KX. 그 밑에 있는 웍입니다. L이어죠. 그 다음에 여기도 X 이렇게 써가지고 밑에 있는 삼각형 L이에요. 2분의 1 KX죠. 이렇게 디파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도 익스터널 포스가 스프링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혹은 압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익스터널 포스로 디파인을 해도 되지만은 스프링이 하는 일에 반대 부호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죠. 왜 도대체 꼭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조금 이따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중간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이 설명을, 이게 설명되지 않으면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를 아예 이렇게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는 뭐냐? 마이너스 W 스프링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꼭 제로인데서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라고 이 에리어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x1부터 시작해서 x2까지 체인지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파워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에 좀 제너럴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제너럴한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자,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그래비테이션이 한 일하고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부호가 반대였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래비테이션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W 그래비테이션의 그러니까 스프링이 아니라 그래비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는 익스터널 포스가 한 웍으로 이렇게 디파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비테이션 한이라고 부호가 반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 그래비티 dx 뭐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그래비테이션이 한이라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래비테이션이 아니라 스프링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프링의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스프링의 경우도 익스터널 포스가 한 웍이지만은 마이너스 W 스프링 또는 마이너스 FS d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래비테이션하고 스프링이 완전히 특별한 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래비테이션하고 스프링의 포스를 포함한 그런 일반적인 포스는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컨저버티브 포스라고 부릅니다. 컨저버티브 포스. 컨저버티브 포스는 어때야 되냐면 포지션만의 펑션이어야 돼요. only 포지션의 펑션, not velocity time. 그래야만 인티그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x에 대해서 인티그럴을 하려는 게 지금 목적인데 포지션만의 펑션이어야만 하죠. 그런 예들은 뭐가 있냐면 그래비테이션, 스프링 일라스틱 포텐셜, 일라스틱 포스 이런 것들이 다 컨저버티브 포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프릭션이라든지 에어 리선스, 그다음 사람의 손에 의한 힘 뭐 이런 것들은 논 컨저버티브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구구절절한 얘기는 지금 뭐 자세히 알아봐야 여러분들 별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어떤 포스가 주어졌을 때 포지션만의 펑션인 포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로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컨저버티브 포스, 즉 포지션만의 펑션인 포스는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델타 U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F X dx. 다만 이건 컨저버티브 포스라고 하는 C가 여기 지금 썼지만 뭐 그걸 아직 뭐 너무 눈여겨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비테이션의 경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얘기랑 일단 똑같은 얘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여기 x0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그래비테이션의 거꾸로가 디퍼렌시에이션이기 때문에 f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du dx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개 관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뭐 이 관계보다도 예를 해보면, 예들을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비테이션부터 다시 가가지고 F 그래비티가 마이너스 mg다. 한번 인티그럴 해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mg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dx 제로부터 시작해서 x까지 이렇게 써봅시다. 자, 요거 인티그럴 해주면 이건 컨스탄트니까 mg x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스프링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f 스프링의 포스는 마이너스 kx. 자, 이것도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를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kx를 넣고 dx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제로부터 시작해서 x까지 인티그럴 한다. 잘 좀 써주세요. 이거 빼지 말고. 그래서 계산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x의 제곱 되겠죠. 잘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들어보지 못한 다른 포텐셜, 다른 포스를 갖고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필기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자, 예를 들면 어떤 일반적인 포스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뭐 2x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인티그럴 하면 되겠죠? 이렇게 2x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의 3승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색깔이 너무 빨간색으로. 자, 어쨌든 대충 인티그럴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뭐가 되죠? x의 3승. 그 다음 뭐가 되냐면 플러스 4분의 5.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막 쓴 거예요 지금. 이건 아무 이그젠플 하나 든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마지막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이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ln x 되나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포스를 알면. 좀 잘 적어주시고요. 거꾸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포스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또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것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 있을 때 자, 이렇게 스프링에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걸로부터 이제 포스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F는 주의할 것은 마이너스가 꼭 붙어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 du dx 이렇게 데리버티브 합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요거를 데리버티브에서 써주면 되는 거죠. 임재상 선생님 뭡니까? 그러면 데리버티브 하면 어떻게 돼요? kx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일에 u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mg y로 주어져 있다.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겠죠. 그럼 F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여기도 또 고지식하게 X로 데리버티브 하지 마시고 Y가 되겠죠. 이제 Y로. 그래서 뭐가 되냐면 뭐가 됩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그냥 MG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MG가 아니라 왜 마이너스 MG냐? 아래쪽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이건 벡터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복잡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R분의 K Q1 Q2.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스가 계산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dr분의 K Q1 Q2 나누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콘스탄트는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K Q1 Q2 끄집어내고 R에 마이너스 1승의 미분 데리버티브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되냐면 이거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쿨롱의 포스가 되는 거죠. KQ1 Q2.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심오한 것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지만 이 계산하는 방법은 좀 약간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마이너스가 왜 붙느냐는 계속해서 궁금할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하고 그 다음에 요 포스의 공식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몇 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기 전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work done by 죄송합니다. 다시 일반적인 work이라는 건 어떤 식이냐면 work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거죠. F dx
이게 그냥 웍의 데피니션이에요. 자,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work done by external force 또는 external force를 방해하려는 그 힘들이 있죠. 그래비테이션이라든지 그 컨저버티브 포스라고 그랬는데 이 포지션만의 펑션으로 주어지는 그 포스가 있어요. 그거하고 부호가 이렇게 반대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F 컨저버티브 포스 이거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du dx다. 이렇게. 근데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문제지 페이지 18페이지. 지금 배웠던 걸 갖고 몇 개만 풀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F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라든지 노멀 포스는 움직이는 방향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코사인 90도 들어서 0이었죠. 그래서 웍이 없었고, 프릭션의 경우는 딱 정확하게 18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웍이 마이너스 FD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웍이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있는 에리어가 웍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티그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고. 자, 그 다음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뭐였냐면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이 웍 키네틱 에너지 티어렘을 좀 얘기했었죠. 예를 들면 포스가 일정할 때는 F넷에다 디스턴스를 곱하면 바로 뭐가 되었냐면 키네마틱 공식 2AD를 이용해가지고 2AD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용해가지고 2분의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mv0 제곱 키네틱 에너지의 체인지가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 만일에 포스가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티그럴을 해가지고 여기서 A 대신에 액셀러레이션 대신에 dBdt를 써가지고, 그 다음 dx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벨라시티에 대해 타임을 곱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인티그럴 형태로 해서 또 키네틱 에너지의 체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고, 자, 그 다음 뭐가 있었냐면 포텐셜 에너지 얘기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그래비티가 하는 웍은 웍 던 바이 그래비티는 뭐가 됐었냐면 마이너스 mg 델타 y였죠.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아니면 비스듬한 경사면을 통해서 내려갈 때도 항상 웍 던 바이 그래비티는 마이너스 mg 델타 y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익스터널 포스를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를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다음과 같이 익스터널 포스가 하는 일로 디파인을 하게 되면은 익스터널 포스가 하는 일을 디파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익스터널 포스는 뭐가 되냐면 mg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가 되면서 mg 델타 y가 됩니다. mg 델타 y. 자,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뭐가 되냐면 그래비티가 한 일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다 썼으니까 그냥 일단 써보겠습니다. work done by gravity는 어떻게 되냐면 mg 델타 y가 되니까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하고 부호가 반대다. 이거 알아두셔야 됐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도 얘기했습니다.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스프링을 다음과 같이 늘리는 데 들어가는 웍이었는데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 x, 여기는 f. 이 밑에 있는 에리어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 에리어가 바로 뭐였냐면 2분의 1 kx의 제곱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역시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us로 이렇게 놨었죠. 델타 us. 이것도 스프링이 하는 일하고 부호가 반대가 됐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복잡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컨저버티브 포스를 인티그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죠.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이거 좀 써주시고,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예를 들면 그래비티라든지 아니면 스프링의 포스를 인티그럴 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이게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가 됐었고,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를 데리버티브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바로 다시 포스가 되는 거였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냐면요. 컨저베이션 오브 미케니컬 에너지가 있어요. 컨저베이션 오브 미케니컬 에너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미케니컬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다음과 같이 키네틱 에너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워크 키네틱 에너지 띠어럼에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의 체인지는 워크 넷이 돼요. 그냥 웍이 아니라 키네틱 에너지의 체인지는 모든 포스가 하는 웍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을 잘 보시면은 이 워크 넷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비티가 하는 웍, 그 다음 스프링이 하는 웍, 프릭션이 하는 웍, 아니면 사람의 손, 핸드가 하는 웍,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요게 바로 뭐냐면요. 그래비티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델타 U죠. 델타 U.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아니라 그래비티가 하는 일하고 부호가 그래비테이션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얘는 어떠냐면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부호가 반대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포텐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개는 뭐냐면 컨저버티브 포스,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그런 웍이고, 뒤에 있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그런 웍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델타 U,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델타 US, 얘네들 한쪽으로 넘겨주면 다음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델타 K, 델타 UG, 델타 US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뒤에 남는 것은 뭐냐? 프릭션이 하는 웍하고 사람의 손이 하는 웍, 이런 것들은 이제 논 컨저버티브 포스라고 하는데, 논 컨저버티브 포스가 하는 웍이 남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프릭션이라든지 사람의 손이 하는 웍 같은 논 컨저버티브 포스가 없으면은, 논 컨저버티브 포스 뒤에 있는 요게 없다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0이 되겠죠. 0이 된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미케니컬 에너지 컨저베이션. 왜냐하면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의 체인지가 0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프릭션하고 사람의 손이 하는 웍 같은 논 컨저버티브 포스가 없어야 돼요. 오직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포스들만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물체를 공중에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 사람의 손이 던져진 이후부터는 사람의 손은 더 이상 역할을 안 하고 그래비테이셔널만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컨저브가 되죠.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이 물체를 쭉 들고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는 이 에너지는 컨저브 안 됩니다. 미케니컬 에너지는 컨저브가 되지 않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증명 자체가 뭐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증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뭐냐? 그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외워야 되느냐? 이쪽을 잠깐 다시 오면은 이 토탈 에너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하고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하고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얘네들을 합한 값이다. 이 값들은 어떻게 되냐면 컨저브 된다. 언제? 논 컨저버티브 포스가 더 이상 이 물체에게 작용하지 않을 때, 논 컨저버티브 포스가 없을 때는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는 컨저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지만, 이거는 뭐 아직 자세히 다시 알 필요는 없고, 이 위에 있는 요것만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가지고 한번 이그젬플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그젬플.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좀 어려우니까 당장은.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약간 쉬운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제일 위에는 뭐만 있냐면요, 키네틱 에너지는 없고,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는 거죠. MGH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서 뭐가 있냐면 키네틱 에너지가 있는 거죠. 2분의 1 V제곱 V2라고 합시다. 플러스 MGH2 MGH2. 하지만 이건 0이죠.
여기 MGH와는 있지만 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은 V2는 뭐가 되냐면 V2는 루트 2GH1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물체를 던져 올린다. V0 쏘아 올린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제일 꼭대기에서 높이를 역시 또 H라고 한다면은 H2라고 합시다. 뭐 H2.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식을 쓸 수 있죠. 아래쪽에서는 키네틱 에너지만 있고 위쪽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으니까 여기나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mv0의 제곱은 mg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mm 지워주면은 h가 뭐가 되냐면 2g분의 v0의 제곱이죠. v0는 이니셜 벨라시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펜줄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펜줄럼이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럼 여기 높이가 있겠죠? 높이가 몇이냐면 h다. 자, 그럼 여기서의 또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전하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경우도. 그래서 요 공식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그래서 V는 여기서 V는 역시 루트 2gh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됩니다. V는 루트 2GH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의 경우 뭐가 있냐면 파이널 스피드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여기는 제일 처음에는 키네틱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던지든 다 스피드가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2분의 mv0의 제곱 플러스 mgh 이게 제일 밑으로 와서 뭐가 되냐면 2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의 스피드는 도착하는 위치는 다 다릅니다. 처음에 던질 때 방향에 따라서. 하지만은 이걸 다 지우고 나면은 m을 다 지우고 나면 v를 구할 수가 있어요. v는 어떤 식이 되냐면 루트 v0의 제곱 플러스 2gh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스프링 블락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죠. 요걸 한번 해보면요. 자, 이거 A만큼 원래 이퀄리브리엄 위치보다 A만큼 당겼다 놓게 되면 이퀄리브리엄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포지션 X도 있고 여기에서 스피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2분의 mv 제곱 플러스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2분의 k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당겨서 잡고 있을 때는 아직은 키네틱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거 제로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은 이 센터 이퀄리브리엄을 지날 때는 스피드가 제일 클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max의 제곱 플러스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요. 이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v max 구할 수가 있죠. v max는 루트 m분의 k 곱하기 a가 되겠습니다. a는 바깥쪽에 있어야 되죠. 쓸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뭐냐? 자, 이렇게 45도 각도 어떤 앵글 그냥 세타라고 쓸게요. 꼭 45도라기보다는 45도로 각도로 쏘았다. 자, 그러면 이것은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비테이션이 어느 쪽으로 면요 아래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벨라스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V0라고 하면 수평 방향의 호라이전탈 벨라스티는 V0 코사인 세타.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도 그죠? V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때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쓸 수가 있는데 제일 밑에서는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mv0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0이니까 그대로 0.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서 뭐가 되냐면 2분의 mv0의 제곱 V0에다 코사인 세타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mgh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양쪽에서 뭘 지우냐면 m하고 m을 다 지웁니다. 이렇게 다 지워주면은 요 h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1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사인 제곱이니까 한쪽을 잘 넘겨주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h는 어떻게 되느냐? h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2g분의 v0의 제곱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사인 제곱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다른 말로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2g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뭐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지금 한 겁니다. 모든 이그젠플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디스턴스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2분의 mv0의 제곱. 요게 뭐가 되냐면 제일 처음엔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2분의 kx의 제곱이 있겠죠. 요게 뭐가 되냐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의 스피드가 될 겁니다. v0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날아가게 되는데 양쪽에서 2분의 1, 2분의 1 지우고 v0는 몇이 되냐면요. 루트 n분의 k에다 x가 될 것입니다. 압축된 거리. 자, 압축된 거리를 뭐 x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거리를 구해야 될 텐데 날아가는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일단 얘는 지금 어느 쪽으로만 엑셀레이트 되냐면 아래쪽으로만 엑셀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리폴 하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얘가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긴 하지만 결국 y 방향으로는 프리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를 써보면은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y 방향으로만 보는 겁니다. 일단 y 방향으로 보면 y 방향으로 제일 처음에 이니셜 벨러시티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ay는 몇이냐 g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몇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h죠. y 방향으로. 그래서 h는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몇이 되냐면 루트 g분의 2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주면은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 x는 몇이 되냐면 v0에다가 t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t. 그래서 여기 좀 t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써보면 루트 n분의 k에다 x 그럼 t는 몇이냐면 루트 g분의 2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좀 써주시고 몇 가지 중요한 이그젠플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거부터. 자, 스피드 v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요.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델타 k 플러스 델타 ug 는 0이다.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움직일 때 지금 몇 미터 움직인다고 그러냐면 1미터, 얘도 1미터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피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스피드가 똑같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2분의 1에다가 파이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5에다가 v 파이널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m 올라갔는데 실제 올라간 높이 버티컬 높이는 몇이 되냐면 0.5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0도니까 0.5m만큼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그 다음 10 곱하기 몇이냐? 0.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3kg은 내려간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10 곱하기 mg 델타 y를 쓰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내려간 것입니다. 이퀄 0. 자, v 한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피드 v 한번 구해주세요. V가 몇이 나오죠? V는 몇인가요?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델타 K 플러스 델타 UG 플러스 델타 US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제일 처음에 스프링이 언스트레치드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걸 릴리즈 하게 되면 1하고 2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식을 써보면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3에다가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에 지금 얘가 2kg이 요만큼 내려갑니다. 10cm만큼 내려가니까 0.1로 보면 되겠죠. 2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0.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스프링이 늘어나니까 스프링이 늘어난 포텐셜 에너지도 또 써줘야 되죠. 2분의 1에다가 K는 여기 200이라고 써 있습니다. 200 곱하기 늘어난 포텐셜 에너지 0.1의 제곱 이퀄 0. 역시 V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보여주세요. 몇 나왔죠? V는 루트 2분의 3인가요?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요, 이것도 좀 흔히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AP 기출문제이기도 한데, 자,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테이블 위까지 완전히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 위까지 완전히 끌어올린다. 그러려면 얼마만큼의 웍이 필요하냐 그렇게 써 있는데, 지금 여기서 끌어당기는 그 힘은 지금 뭐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려는 그 힘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걸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때는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쓰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바로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work done by hand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멈춰 있던 것을 나중에 다시 멈춘다고 했을 때 키네틱 에너지의 체인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결국 work done by hand, 사람이 끌어올릴 때 사람이 한 일은 결국 뭐가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가 됩니다. 자, 여기 높이를 우리가 0으로 잡고요. 여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오히려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전부 어디로 올리려고 하냐면 전부 다 이렇게 테이블 위로 완전히 다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요.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 위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매달려 있는 부분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건 어차피 0이고 여기 매달려 있는 이 포텐셜 에너지 요것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산한 방법은 모든 매스가 이 센터에 있는 것처럼 계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work done by hand는 change of kinetic potential 에너지. 자, 제일 마지막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U final 빼기 U initial 이렇게 쓰면요, U final은 몇이냐? 0이다. 그다음 U initial은 바로 요걸 써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4분의 L만큼이 걸쳐져 있다고 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매스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M이 될 것입니다. 토탈 매스의 4분의 M.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0보다 아래쪽으로 있고 요 길이는, 요 높이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8분의 L이 되겠죠. 마이너스 8분의 L. 센터까지의 높이입니다. 마이너스 8분의 L. 따라서 48 32분의 1 mgl이 되겠습니다. 요만큼의 웍을 해줘야만 얘를 완전히 수평면 위로 완전히 다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스트링을 그냥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가만히 놓으면 결국 얘가 스르르 미끄러져서 내려갈 거예요. 프릭션이 완전히 없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여기다 아주 작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던 놈이었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테이블이 있고 완전히 버티컬하게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쭈르륵 미끄러져 내려가가지고 그때 순간에 스피드가 몇일 것이냐 그거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때 V 몇이냐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컨저베이션. 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키네틱 에너지 이니셜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이니셜은 키네틱 에너지 파이널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파이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키네틱 에너지 이니셜은 일단 제일 처음에 얘는 안 움직였으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좀 전에도 한번 써봤죠.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거 이게 제일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32분의 그냥 차례대로 씁시다. 원래대로 4분의 m만큼이 지금 걸쳐져 있는 상태예요. 마이너스 8분의 L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널 키네틱 에너지는 모든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2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글씨가 두껍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를 지금 기준을 했을 때 이 센터에 모든 매스가 있는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토탈 매스 m 곱하기 그 다음 g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L이 되겠죠. 완전히 버티칼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mgy 할 때 그 y 부분은 얘 센터로 매스, 이 전체 물체의 센터로 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이에요. 센터로 매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다음 같이 됩니다. 자, 이쪽은 32분의 1, 이쪽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mv 제곱은 32분의 15인가요? 왜냐면 32분의 16 빼기 32분의 1이니까 32분의 15 mg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뭘 구하느냐면 V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V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16분의 15GL. 자,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다시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equilibrium position R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그때 슬로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F는 다음과 같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du dx. 이건 du dr이겠죠. 그래서 슬로프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이퀄리브리엄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0이 되는 점 찾으면 되겠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a에다가 r에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다가 r에 마이너스 6승, 이것을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r이 몇일 때 이게 0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r이 몇일 때 0이 되느냐.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자, 일단 미분해가지고, 데리버티브 해가지고 R을 구해보면 R이 B분의 2A의 6분의 1승.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바로 0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몇인지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프릭션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15번입니다. 15번, 16번. 프릭션이 있을 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컨저베이션 한번 써볼게요. 아까 델타 K 플러스 델타 U G. 여기서 스프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원래는 0이었는데 프릭션이 있다면 work done by friction이 여기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 거죠. 프릭션이 있다면 work done by friction. 자, 키네틱 에너지의 체인지는 둘 다 지금 이게 1kg 여기도 1kg이니까 전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2분의 1에다가 2에다가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얼마만큼 내려가냐? 1m만큼 내려갑니다. 얘는 1m만큼 움직여도 포텐셜 에너지 바뀌는 거 없죠. 요거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D. 자, F는 뭐냐면 mu mg. 이렇게 가보죠. 그럼 정리를 더 해보면 mu가 지금 몇으로 주어지냐면 0.2로 주어져 있습니다. 0.2 마이너스 0.2 그 다음 매스는 1 그 다음에 그래비티는 10 디스턴스는 1m. 자, 역시 V를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릭션이 없을 땐 0이었지만 프릭션이 있을 땐 뒤에 work done by friction이라는 게 이렇게 뒤에 붙는다는 사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해 주세요. 자, 스피드 몇 나오나요? 몇 나오죠? 계산해 볼까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 10. 숫자가 좀 여기도 루트 8인가요? 몇 나오죠? 루트 8.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스프링이 지금 컴프레스드 된다. 자, 스프링이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2kg짜리가 앞으로 가다가 스프링에 닿은 다음에 컴프레스가 돼요. 그냥 단순히 컴프레스 되는 거면 우리가 뭐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또 프릭션이 있어요. 자, 지금 X만큼 컴프레스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다 프릭션이 있는 영역이다. 스프링이 있는 부분만 프릭션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는 없다고 칩시다. 그냥. 자, 그러면 델타 K 플러스 델타 UG는 없고 델타 US equal work done by friction 이렇게 되겠죠. 자, 키네틱 에너지는 이번에는 어떠냐면요. 제일 마지막에는 멈추니까 제일 마지막이 0. 처음엔 몇이었냐면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자, 매스를 써야죠. 매스가 2죠.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 그다음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지막에 멈추지만 그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자, K는 300. 그 다음에 X의 제곱, X가 0.1. 처음엔 포텐셜 에너지 없으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뒤에는 뭘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FD, 즉 mu m g d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마이너스 0.25, 매스는 2, G는 10, 디스턴스는 0.1. 자, V0 역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V0 한번 구해주세요.
이 에너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요. 서큘러 모션으로 갑니다. 서큘러 모션이 원래 보통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서큘러 모션에서 에너지를 이용해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서큘러 모션이 그 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V0는 몇 나왔어? 네? 루트 2에 또 숫자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다. 자, 요건 서큘러 모션 배운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자, 다음같이 V0라는 스피드로 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높이 h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또 프릭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야 이제 멈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 가서 멈출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식을 써보면 델타 K 플러스 델타 UG, 스프링은 없으니까 역시 work done by friction 또 들어가야 되죠. work done by friction. 자, 제일 마지막에 멈추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mv0 해줘. 자, 그 다음 높이 이게 올라가죠. mg h만큼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 프릭션이 있는 영역은 요만큼 d만큼이니까 마이너스 mu mgd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d를 구해야죠. d를 구한다.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각자 한번 구해보세요. 이준우 씨, 여기서 헷갈린 거. 이 문제에서 헷갈린 거. 특별히 없어요. 요 이그젠플들 지금 배우는 이그젠플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테스트를 한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요거 안 한 건 빼놓고요. 한 것들만. 안 한 것들은 나중에 서큘러 모션 배운 다음에 다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 문제. 자, 여기 지금 곡선에는, 커브에는 프릭션이 없는데, 요 밑에, 플랫 서피스에는 프릭션이 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블락이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어딘가에 멈추겠죠. 그 위치가 어디냐?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어요. 델타 K 플러스 델타 UG 는 더블 프릭션. 이렇게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멈춰 있다가 어딘가 여기 와서 어딘가에 또 멈출 테니까, 그죠? 어딘가에 와서 멈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 체인지는 없다고 봐야 되고,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 mg 델타 y인데 얼마만큼 내려갔냐? h만큼 내려갔네요. 그다음 work done by friction은 이 위에서 결국 움직인 거리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fd, 다른 말로 mu mgd. 자, 그럼 양쪽에서 지웁시다. mg 지우고요. 디스턴스 d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d를 구해보면은 mu분의 h인가요? 자, 근데 h가 또 2분의 l이라고 그랬고 2분의 l. 그 다음 또 mu는 0.2라고 그랬네요. 0.2.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0.4분의 1, 즉 2분의 5, 2.5L이 되겠습니다. 2.5L. 즉 다시 말해서 그 레벨 서피스를 2.5번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그 다음 두 번, 그 다음 세 번은 다 가지 못하고 한 여기 중간에 어디선가 멈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5번을 휩쓸고 지나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번의 답은 2.5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21번. 네. 자, 이게 블락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약간 좀 이게
할리데이 책에 그림을 갖다 좀 짜집게 해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너무 그림이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의미를 좀 알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원래 의미대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퀄리브리엄 위치가 여기다. 근데 스프링을 압축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압축을 시켰어요. 요즘까지 블락을 압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블락 압축시키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만큼 압축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오리지널 포인트, 블락이 있었던 오리지널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블락과 스프링이 어태치된 것이 아니라 컨택트되어 있는 거다. 접촉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눌렀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실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꾹 눌렀다가 탁 놓으면 스프링은 이퀄리브리엄에서 멈추고 블락만 발사되는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블락이 발사돼서 계속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프릭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선가 멈추겠죠. 그럼 멈추는 위치가 어디냐? 그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멈추는 위치 D,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뭘 쓸 거냐면 델타 K 플러스 델타 US는 work done by friction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도 멈춰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도 결국 멈추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0이고요.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펴지니까 없는 거고 처음에만 압축이 되었었기 때문에 2분의 1 k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x만큼 압축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릭션이 있는 영역을 움직이는 그때 프릭션이 하는 웍은 지금까지 계속 나왔으니까 mu mgd 이렇게 씁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느냐? d를 구하려고 합니다. d다. 자, d는 따라서 E mu mg분의 kx의 제곱이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를 압축을 2배를 시키게 되면 날아가는 거리, 프릭션을 따라서 날아가는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결국 몇 배가 되냐면 4배가 될 것이다.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x가 2배가 되면 디스턴스는 몇 배가 되느냐? 4배가 될 것이다. 제곱이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 22번 이것도 해봅시다. 지금 높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면 아까 했던 문제는 뭐 차이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는 h라고 보고요.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프릭션이 있고 여기 어디선가 멈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멈춘다. 자, 식을 또 써보겠습니다. 델타 K 플러스 델타 UG work done by friction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 멈췄다가 나중에도 멈추니까 이건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work don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change는 마이너스 mg 델타 y mg h. 자, 그 다음 프릭션이 하는 웍은 마이너스 mu mg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mg 없어지고요. 디스턴스 d는 mu분의 h다. 쓸 수가 있겠죠. 멈춘다면, 거기까지 가서 멈춘다면, 만약에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스피드가 여전히 있다면 스피드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리를 안다면. 자, 24번. 자, 다음과 같이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uncompressed, uncompressed된 이 스프링에 자연기가 지금 L0라고 합시다. 얘가 스프링 위에 얹어지면서 스프링이 얼마만큼 압축될 것이냐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예요. 이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이동현 씨 한번 해봅시다. 델타 K 플러스 델타 UG 플러스 델타 US 이퀄 0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프릭션이 없으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죠? 델타 K. 예, 제일 처음에도 멈춰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도 멈추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0이죠, 그죠? 자,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아니, 잘 봐보세요.
h만큼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x 플러스 h인데 내려가니까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겠죠. 여기다. 그 다음 스프링은 뭐라고 써야 돼요? 2분의 1 kx의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x에 대해서 쿼드라틱 이퀘이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가 다 주어진다면 x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x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또 넘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